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키의 정부를 전복시킨 일에 혼돈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군부에 저항하는 미얀마인들의 시위가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경찰도 시위대에 동조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바이든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공이 미얀마에서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에 보이지 않는 플레이어는 소로스의 글로벌리스트 세력입니다. 소로스의 글로벌리스트 세력은 기본적으로 미국 민주당과 한편입니다. 바이든 배후의 오바마나 힐러리가 아웅산 수키를 지지하는 세력입니다. 미국 매체 내셔널 파일은 2월 11일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게재했습니다. 제목은 조지 소로스 met with deposed Myanmar leader. Now his influence there is overthrown입니다. 퇴출된 미얀마 지도자와 만났던 조지 소로스. 이제 미얀마에 대한 그의 영향력도 뒤집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제가 인상적입니다. 버마에서 조성되고 있는 바이든의 네오리버럴 위기에 소로스의 지문이 온통 묻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 표면적으로는 민선 정부를 쓰러뜨린 군부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으로 보이지만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정의할 사안은 아닙니다. 내셔널 파일은 글로벌리스트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가 2013년과 2017년 아웅산 수키와 만났으며 그녀의 정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지 소로스의 아들 알렉산더 소로스도 아웅산 수키를 2020년 1월에 만났습니다. 알렉산더가 트위터에 올린 사진은 미얀마 교육부 장관 묘떼인 기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알렉산더 소로스의 방문 시점은 중공 시진핑의 미얀마 방문 바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아주 미묘한 우연의 일치입니다. 당시 미얀마 영문 매체 11 미얀마는 이 소식을 배경과 함께 아주 자세히 다뤘습니다. 소로스와 중공 시진핑의 대립관계에 주목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2019년 1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시진핑을 오픈 소사이어티의 적이라고 비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리스트인 소로스 입장에서는 중화민족의 부흥을 내세우는 시진핑이 적인 것 같습니다. 시점상 또 다른 우연의 일치는 아웅산 수키가 국제형사재판소에 로힝야 건으로 출석하기 직전 중공 외교부장 왕이가 미얀마를 방문한 사실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오픈 소사이어티 파운데이션을 통해 100개가 넘는 미얀마의 NGO도 움직였습니다. 11 미얀마가 라킨 민족문제 담당 장관 자오 아예 마웅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조지 소로스가 중공의 1대1로 확장을 늦추기 위해 미얀마 라킨 스테이트에 로힝야 난민 위기를 부추긴 면도 있다는 겁니다. 로힝야 난민 위기로 아웅산 수키도 견제하면서 시진핑의 이른바 중국몽도 방해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전 노조 장관 쇠떼인에 따르면 조지 소로스는 벵갈 로힝야 문제에 1천만 달러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소로스가 지원한 100개 이상의 미얀마 NGO는 이슬람 협력 조직 OIC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쇠떼인은 저서에서 소로스의 미얀마 정치 관여를 상당히 자세하게 폭로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전 미얀마 대통령 떼인 쉐인과도 2012년에 만나 교육과 보건 지원을 논의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미얀마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2017년 1월 13일 네피도에서 아웅산 수키를 만났는데 바로 그 다음날 수키는 소로스가 선호하는 타웅툰을 국가안전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아웅산 수키는 네오리버럴의 명사로 영국 버킹엄궁에 초대를 받게 됐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과 찰스 등을 만났습니다. 또 헐리우드 배우 짐 캐리와 윌 페렐도 아웅산 수키의 열렬한 추종자였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선거 사기를 명분으로 아웅산 수키 정권을 전복시킨 사태는 소로스가 추구하는 세계에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의 백악관에도 큰 근심거리를 안겼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은 미얀마 사태에 일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군부에 대해 당장 권력을 아웅산 수키에게 돌려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부 지도자들에 대한 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의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도 일본 외무성에 전화를 걸어 제재에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미얀마인들은 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아웅산 수키 지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부 정권 퇴진 시위 장면에서는 미국에서나 있을 법한 풍경도 있습니다. 비록 극히 일부겠지만 네오리버럴의 냄새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장 남자가 군부의 무력 진압을 자제해달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데 표현이 극히 저속합니다. 성정체성 흐리기가 미얀마에서도 발견됩니다. 여성 수위대가 든 영문 팻말도 자연스럽지는 않아 보입니다. 독재가 아닌 보이프렌드를 원할 뿐이라는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에는 전 세계의 지정학적 충돌과 음모론으로 치부됐던 글로벌리스트와 내셔널리스트의 대결 등 모든 요소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미얀마 시위 현장에서 보이는 네오리버럴 사인은 그리 놀랄만한 일도 아닙니다. 전 세계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대형 병원에서는 국립보건서비스의 권고문이 게시됐습니다. 앞으로 산파가 사용해야 할 이른바 성중립성 용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브레스트 피딩, 모유 수유란 단어를 체스트 피딩, 흉부 수유로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브레스트 밀크, 모유는 휴먼 밀크로, 머터너티는 페리네이털, 분만기란 형용사로 바꿀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페리네이털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출산이 가능하다는 뉘앙스를 지닙니다. 영국의 정보기관 MI6는 사상 최초로 외국 국적의 스파이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안보상 첩보기관은 외국인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위해 외국 국적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뉴질랜드에서도 해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뉴질랜드 의회가 남성 넥타이 드레스 코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마오리족 의원의 주장을 따른 건데 넥타이가 식민통치 누스, 올감이란 황당한 이유에서입니다. 또 넥타이가 남근의 상징이라 성중립적이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러시아 뉴스를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정보부의 독살 시도를 경험했다고 주장하며 귀국해 반정부 시위를 선동한 알렉시 나발레는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발레 재판정에는 아내 율리아가 붉은색 옷을 입고 방청했고 나발레는 부인을 향해 손으로 하트 모양을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2월 10일 나발레 아내 율리아는 루프트한자 편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했다고 러시아 인체르팍스 통신은 전했습니다. 망명 차원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율리아가 붉은 옷을 입고 남편의 재판을 방청하자 러시아에서는 붉은색이 나발레를 지지하는 색으로 유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어로 붉다는 크라스나야라고 하는데 이는 동시에 아름답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인사들이 붉은색 옷을 입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연대를 표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나발레 독살 주장을 허위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RT는 러시아 의사들은 나발레 몸에서 독극물의 흔적을 아예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RT는 푸틴과 서색에서 만난 에호 마스크브이 라디오 사장을 이용해 푸틴 대통령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게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의료진을 파견해 나발레 상태를 정밀 조사해달라는 협조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러시아 정보당국은 나발레 독극물 중독을 치료했다는 독일이 프랑스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에 앞서 나발레는 독극물로 공격할 가치조차 없는 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나발레 소동을 아예 서방 정보기관과 공모해 버린 자작극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발레와 미국 민주당의 커넥션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나발레는 러시아 제야 지도자로 서구 미디어에서는 영웅으로 묘사됩니다. 2010년 그는 반년 과정의 예일 그린버그 월드 펠로우십을 이수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초대 책임자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에너지 환경 보좌관인 댄 에스티였습니다. 게이트웨이 펀디스의 2019년 7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은 나발레를 사주해 러시아에서 반부패 캠페인을 벌여 러시아 정부에 타격을 주라고 신호를 보냈고 푸틴은 이에 격분했습니다. 나발레는 또 조지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어티 파운데이션을 위해 일했다고 게이트웨이 펀디스는 전했습니다. 2015년 해킹으로 누출된 정보에 따르면 조지 소로스는 러시아에서 금지된 극좌파 NGO를 지원했습니다.
나발레가 반푸틴 시위를 주도한 배경에는 소로스가 지원한 NGO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발레의 20살 난 딸 다리아 나발라야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러시아인의 웬만한 정상적인 봉급으로서는 미국 대학에 자녀를 유학 보낼 수 없습니다. 나발레는 그 자신부터가 미국 민주당과 조지 소로스의 후원을 받는 반푸틴 세력의 수장입니다. 아내 율리아는 나발레가 수감된 뒤 어느새 투쟁의 아이콘으로 변신했습니다. 다리아 나발라야는 아버지처럼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를 좋아합니다. 한 번은 남자친구와의 대화에서 아버지 나발레가 코카인을 한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조지 소로스는 이처럼 미얀마는 물론이고 러시아까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국제뉴스는 이처럼 스케일이 블록버스터급입니다. 모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 퍼즐처럼 조각을 모두 맞춰야 제 그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